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갑자기 온도가 변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 값이 굉장히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손을 약간 마사지한 후에 체혈기로다가 살짝 찌르면은 피가 나오게 되는데 혈당 측정기로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렵고 딱딱한 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건강검진 좀 주기적으로 받으시나요? 이 건강검진을 정기적으로 받는다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자기가 쉽게 체크할 수 있도록 가정용 의료기기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도요, 바로 이 가정용 의료기기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당뇨를 측정하는 자가혈당 측정기의 숨은 비밀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가혈당 측정기 속의 과학을 풀어주실 오늘의 강연자분을 무대로 모실게요. 남학현 사장님,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 자가혈당 측정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텐데요. 사실 이 당뇨가 5대 성인병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주변에 사실 이 당뇨로 힘들어하고 앓고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어느 정도나 되나요, 환자 양이? 나라마다 다르긴 한데요. 보통 평균적으로 8%에서 한 12% 정도가 당뇨 환자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 얘기는 명절날 친척들 여러 명 모이면 그중에 한 분 정도나 두 분 정도는 당뇨병 환자일 거다라고 짐작을 하시면 맞을 겁니다. 네. 근데 사실 병원에 가면은 다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 이 당뇨를 앓고 계신 분들 꼭 집에서 혈당 측정을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가장 크게는 일단 당뇨가 이제 좀 이따 또 설명을 하겠지만 유전적으로 애초에 이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분들은 혈당값에 따라서 자기가 식사 후에 인슐린 투여량을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에 작게는 4회에서 8회 정도를 계속 측정을 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 다른 형태의 당뇨를 가진 분들도 종종 체크를 해서 자기의 혈당값을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많은 합병증에 고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 당뇨 혈당기를 늘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기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아무래도 건강에 관련된 이야기다 보니까요. 강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봐야겠습니다. 강연 부탁드릴게요.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혈당 측정기라고 하는 것인데 그 혈당 측정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혈당을 측정하는 조그만 센서라고 부르는 바이오 센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학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바이오 센서와 그 바이오 센서가 어떻게 혈당 측정기에 쓰이는지를 제가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 가시면은 각 가정마다 건강을 걱정해서 쓰는 이런 가정용 의료기기들이 있죠. 그러니까 혈압계라든지 어떤 집은 체지방계, 체온계, 어떤 분들은 체온을 또 주기적으로 계속 컨트롤해야 되기 때문에 이 스마트폰에 체온을 쭉 측정하는 이런 기계들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기계들 중에서 특히 몸에서 체액을 뽑아서 즉 혈액을 조그만 소량의 혈액을 뽑는다든지 소변을 채취한다든지 해서 체액을 측정하는 이런 가정용 진단기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혈당 측정기이고 또 임신 진단 키트라든지 콜레스테롤 측정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혈당 측정기로 특히
특히 다른 것들은 어쩌다 한 번씩 쓰지만 혈당 측정기는 당뇨에 걸린 사람들은 매일 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저처럼 이렇게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다니면서 이런 백에 기계와 이런 스트립들을 넣어 갖고 다니면서 수시로 측정하는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계인 이 혈당 측정기에 대한 그 속에 숨어 있는 과학에 대해서 제가 오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센서라는 게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바이오센서라는 건 우리 몸속에 대사작용이 일어나면 즉 식사를 하고 소화작용을 해서 대사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포도당이라든지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혈액 속에 존재하게 되죠. 그러면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몸속에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선 그런 포도당을 알아볼 수 있는 효소 또는 특정한 항원, 예를 들어서 임신 진단 같은 경우는 임신을 했다고 알려주는 그런 항원 물질들이 생기면 그걸 알아볼 수 있는 대사 인지 생체 물질이라고 하는 효소나 항체하고 집어넣으면은 그런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된 그 결과는 두 가지 양태로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는 그 결합한 물질하고 다시 한 번 더 결합해서 색깔을 발현할 수 있는 이런 표식자를 붙인 물질을 사용을 하게 되거나 그래서 이렇게 표식자가 한 번 더 붙어서 전체적으로 색깔을 나타낼 수 있는 전구 물질이 되거나 또는 이렇게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전자를 떼어놔서 그 전자를 이용하는 이런 두 가지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표식자가 붙은 것들은 그 많은 물질이 모여가지고 색깔을 발현하거나 발광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을 측정 검사 미터에 넣고선 색을 알아볼 수도 있고 육안으로다가 임신 진단 키트처럼 어떤 색깔이 나타난 것을 보고 알아볼 수도 있게 만든 이런 기기가 되거나요. 또는 그 안에 있는 효소랑 그 여러 가지 시약을 섞어가지고 전달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전자기기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한 다음에 그 값을 보는 이런 기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다시 이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당뇨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당뇨병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당뇨병이라는 것은 몸속에서 췌장이 있고 그 췌장에서 베타셀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인슐린을 분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인슐린 분비된 것이 혈중에 있는 밥을 먹어서 또는 음식을 먹어서 생긴 포도당을 갖다가 혈액 속에 집어넣게 되는데 혈액 속에 흐르게 되는데 그것들을 각 세포로다가 보내줄 수 있게 하는 그런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런 인슐린이 분비되는 과정에서 애초에 유전적으로 인슐린이 잘 분비가 안 되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일형 당뇨라고 그러고 또는 다른 요인들 비만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인슐린은 분비되지만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바깥의 세포로 보낼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가 된 사람을 우리가 이형 당뇨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 요인이 되는 것은 유전적인 요인도 있고 비만도 있고 게을러서 운동을 너무 덜 했다든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든지 이런 위험 요인들에 의해서 당뇨병에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화장실에 너무 자주 간다든지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든지 갑자기 체중이 감소한다든지 괜히 많이 피곤해진다든지 이런 증상으로 해서 당뇨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당뇨병 그 자체가 큰 위험이 있다기보다는 당뇨병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합병증이 가장 큰 문제라고 그러죠. 예를 든다면 신장이 망가진다든지 백내장이 생겨가지고 눈이 장님이 된다든지 발이 썩어서 또는 신체 말단부가 썩어서 나중에 수술로 잘라내야 된다든지 이러한 합병증이 훨씬 무서운 것이 우리가 당뇨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당뇨병에 걸린 사람들이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핵심은 자기의 혈당값을 정상인이 가지고 있는 혈당값이 되도록 늘 조절해주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 작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몸에다 바깥에서 인슐린이 분비 안 되는 사람은 인슐린을 자기가 주사로 집어 넣어주든지
또는 운동을 한다든지 기타의 탄수화물을 좀 적게 섭취한다든지 해서 혈당값을 낮춘다든지 이러한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혈당값이 얼마인지 알아야 돼서 보통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이런 혈당 측정기,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이런 파우치에 들어있는 이런 혈당 측정기를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자기의 혈당을 갖다 측정하는 이러한 작업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혈당 측정기의 구조하고 원리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 혈당 측정기에 있는 센서 스트립이라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으로 되어 있는 두 개의 전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극 위에 이렇게 시약층이라고 해서 거기에는 효소와 전자 전달 매개체라는 것과 여러 가지 화합물을 섞은 화합물을 전극 위에다가 플러스 전극 위에다 올려놓고 말려놓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센서는 거기에 조그만 모세관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피가 닿으면 이렇게 쭉 빨려 들어가서 그 안에서 화학 반응이 일어나게 되고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되고 그 전류 값에 의해서 우리가 포도당과 비례하는 값을 얻어낼 수 있어서 이것으로서 우리가 혈당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은 포도당이 효소하고 결합을 해서 전자를 뺏기게 되면 이렇게 뺏긴 전자가 전자 전달 매개체라는 것에 전자를 옮겨주게 되고 그 전자 전달 매개체가 전극, 플러스 전극에다가 전자는 마이너스 성질을 띠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극에다 전자를 흘려주게 되면은 거기에 비례하는 전류값이 나와서 우리는 그 사람의 혈당값이 얼마이다 이렇게 알아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알아낸 값을 우리가 잘 읽을 수 있는 이런 기계에다가 연결시켜서 그 값을 보게 되죠. 그래서 작고 간편해 보이지만 그 안에 숨어 있는 이런 화학과 전자와 이런 것들이 모두 결합된 것이 혈당 측정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혈당 측정기를 집에서 쓰려고 그러면은 일단 혈당 측정기가 갖춰야 될 여러 가지 요건이 있겠죠. 그런 요건 중에서는 일단 혈당 측정기는 가장 중요한 것이 내 혈당값을 정확하게 읽어야 되니까 정확하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겁니다. 정확하다, 정밀하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화학하는 사람들 또는 측정하는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첫 번째 그림은 여러분들이 관역에다 대고 총을 쐈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총알이 여러 군데 다 퍼져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지도 않고 이게 그러니까 여러 군데 퍼져 있기 때문에 정밀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 값들을 전부 평균해 보면은 가운데 모여 있어서 이럴 때는 오히려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거는 값이 여러 개 퍼져 있는 게 아니고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한 이런 값을 원하는데 두 번째 거는 한 군데 값이 다 모여 있어서 참 믿을 수 있는 값 같지만은 가운데서 많이 벗어나 있죠. 이런 거는 우리가 정밀하긴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마지막 것이 가운데 것처럼 다 모여 있어서 정확하기도 하고 정밀하기도 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세 번째 것 같은 이런 측정기가 갖춰야 될 요건이 있죠. 근데 이런 것들을 회사들마다 다 멋대로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국제표준기구에서 이런 오른쪽에 보이는 것 같은 그래프를 갖다가 만들어줬습니다. 그 그래프에서 A존, B존, C존, D존 이렇게 나눠놓고 A존은 플러스 마이너스 15% 이내의 값이 병원에서 사용하는 아주 커다란 대형 장비 비교해서 그 작은 혈당 측정기 값이 다 모여 있어야 된다. 그래서 99%의 값이 A존에 모여 있어야 되고 B존까지 들어가는 것이 다 100%는 다 돼야 되고 C, D, E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의미는 B존에 들어간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는 사람 죽일 일은 없지만
굉장히 과다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인슐린을 너무 많이 맞거나 또는 안 맞거나 이럴 수가 있다. CDE에 들어가는 데이터가 나오는 혈당기는 사람이 쓰면은 안 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혈당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국제표준기구에서 만든 이런 기준에 얼마나 잘 맞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제시해서 의료 인증을 받고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서 다 그런 데이터를 내서 통과된 것만 판매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혈당 측정기로 본인들이 늘 측정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손을 보통 손에 예를 들어서 사과를 먹고 또는 과자를 먹고 손에 설탕이 묻은 상태에서 혈당도 설탕이거든요, 일종의. 그래서 설탕이 묻은 상태에서 또는 이런 오염물이 묻은 상태에서 혈당을 측정을 하게 되면 아주 엉뚱한 값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당을 측정할 때에는 먼저 따뜻한 물로다가 손을 닦아서 그 피를 잘 통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손을 약간 마사지한 후에 그 체혈기로다가 살짝 찌르면은 피가 나오게 되는데 피가 나온다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겁을 먹게 되죠. 근데 실제로 요즘 나오는 체혈기들은 저희 예를 들어서 0.5 마이크로리터, 1 마이크로리터의 아주 작은 혈액량인데 그 크기가 얼마 정도냐면 눈으로 보이는 조그만 핏방울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의 피를 내는 거여서 실제로 약간의 연습을 거치면은 자기가 아프지 않게 거의 느낌 없이 피를 뽑아낼 수가 있고요. 그렇게 피를 체혈한 다음에 혈당 측정기로다가 측정을 하게 되면은 비교적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많은 혈당기들이 갑자기 온도가 변한 상황에서 사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따뜻한 방에 있다가 추운 곳에 가서 잰다든지 추운 데 있다 갑자기 따뜻한 곳에 와서 잰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화학 반응들을 충분히 온도와 외부의 온도와 맞춰서 진행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값이 굉장히 잘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정된 실내 환경에서 그렇게 닦고 잘 측정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정확한 혈당 값을 얻을 수 있고 그 값에 근거해서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관리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가장 필수적인 기계가 바로 당뇨 환자한테 특히 필수적인 기계가 혈당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잘 사용하면은 자기의 건강을 잘 관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혈당 측정기가 특히 요즘 와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건강에서 관심이 많아졌고 두 번째는 당뇨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나 나이가 먹어서 60대가 넘은 사람은 거의 약 30%가 당뇨 우혐군이거나 당뇨에 걸려 있다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측정을 매일 해서 그 값을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원격 진료라든지 새로운 모바일 기계를 만드는 분들은 모두 혈당 측정기를 어떻게든지 그 원격 진료와 연결하거나 또는 클라우드나 이런 웹 시스템하고 연결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혈당 측정기는 현대 이런 헬스에 있어서 웰리스라고 요즘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건강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 클라우드나 웹에 데이터를 보내고 스마트폰하고 연결해서 데이터를 관리하고 그런 것들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의사 선생님한테 전달이 되고 또는 본인이나 가족한테 데이터가 전달이 돼서 서로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데이터를 공유해가면서 건강을 관리해서 결국은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런 핵심이 되는 기기로서 또한 이 혈당 측정기가 인포메이션 시대의 하나의 총알로서 떠오르고 많은 기기 개발 회사들이 같이 이런 것들을 연결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전체적으로 혈당 측정기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왜 현대 사회에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실 근데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네. 뭐 임신 테스트기도 이제 임신이라고 해서 가보면은 아닌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오류가 나기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혈당 측정기도 분명히 오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오류는 뭐 꼭 병원 가서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죠. 이걸 측정을 해도. 혈당 측정기는 그 진단기기가 아니고 네. 사실은 혈당이 자기가 혈당 환자라는 사실을 알고 난 사람들이 자기의 건강 관리를 위한 관리기기다 이렇게 보시는 네. 게 더 정확합니다. 하지만 요즘 기계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정확하게 만들어서 일부는 그 진단기기로도 쓰이는 경우는 있는데 여전히 진단을 하려고 그러면 병원의 표준 장비 큰 기계로 일단 진단을 한 다음에 자기가 혈당 값이 얼마나 오르락 내리락 하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하는 기기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값이 굉장히 의심스럽다 이러면은 한 번 더 재보는 수밖에 없겠죠. 근데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주의사항을 잘 지켜서 재면은 대부분 그런 오류는 거의 안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저 외에도 궁금한 것들 많으실 텐데요. 궁금한 분, 네. 잠깐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강연 잘 들었습니다. 그 가정용 의료기기로서 그 쓰는 혈당 측정기를 쓰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그 경우로 항상 피를 뽑아서 쓰는데 굉장히 번거롭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소모품도 그렇고 그렇지만 예전에 잠깐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피를 뽑지 않고도 이제 혈당을 측정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몸에다 마이크로칩을 심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치를 이제 읽어내는 기술이 있었다고 들은 것 같기도 한데 아직 그 기술은 상용화되기에는 조금 어느 정도까지 저희한테 이제 가까이 왔는지 좀 알고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래서 무채혈 혈당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 그 연구가 진행된 한 3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일부는 성공했다고도 하는데 아직까지 자기 건강의 그 관리를 맡길 만큼의 값이 정확성을 띠고 나오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상업적으로 성공한 기계들은 없고요. 아직도 계속해서 연구들은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네. 피를 직접 이제 채취를 해서 해야만 정확하다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무채혈로 하는 방식들은 정확한 값을 얻어내는 방식이 아직은 없고요. 많은 시도는 있었지만은 마지막 단계에 그 정확성 테스트에 가가지고는 만족시킨 그런 결과들이 없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신체에 꽂아서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그 일형 당뇨 환자라든지 이런 분들 특히나 자다가 저혈당에 빠져서 쇼크샤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몸의 신체에다가 꽂아서 사용하는 이런 그 측정기들도 나와 있습니다. 아직 하지만은 그것도 정확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런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몸에 꽂아서 사용하는 것도 반드시 체열해서 나온 값으로 우리가 그 검정 또는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캘리브레이션을 해서 사용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현재는 체열해서 사용하는 방식이 여전히 대세를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 전에 본 기사에서는 이 콘택트 렌즈를 통해서 뭐 건강을 체크하거나 혈당을 체크할 수 있다, 뭐 이런 기술이 개발이 됐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상용화 단계는 좀 부족한 면들이 많으시다는 이야기죠. 구글에서 이제 그것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이제 구글의 그 사진을 찾아보시면은 렌즈에 이제 이런 전선이 들어가 있고 네. 이런 것들이어서 그 기사도 제가 그 원래 논문도 자세히 찾아서 읽어봤는데 사람 눈에다 직접 측정한 거거나 동물 실험을 한 건 아니고 그냥 안구 모형에다가 해보니까 될 것 같다라는 정도 가능성이고 그런 기계들이 예를 든다 그러면은 그런 전선이 들어있는 렌즈를 눈에다
끼고 거기에서 전압을 가했을 때 충분히 안정할 것이냐. 제가 소개 드린 것처럼 효소 같은 것들을 발라서 눈에다 또 넣어야 되는데 그런 물질들이 사람 눈에 안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검증해서 사람들이 안심하고 쓰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꿈이 기술을 리드하는 거니까 언젠가는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저희도 그런 연구에는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일부의 연구원들은 한 번씩 살펴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남학근 사장님 좋은 내용, 좋은 강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연 보면서요, 건강할 때 건강 지켜야겠다 이런 교훈 한번 마음에다 새기게 되고요. 또 동시에 과학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것이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게끔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자, 오늘 사과나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과학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